요즘 이제 수해 현장 관련해서 참 가슴 아픈 일도 많고 또 정치인들의 그놈의 태도 때문에 또 하던 대로 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꼭 이럴 때는 좀 잘하는 모습 보이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을 더 심란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잖아요. 사건 사고를 일단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선 오송 지하차도 때문에 총 14분이 사망을 하고 9분을 구조를 했죠. 보면 이제 이번에도 인재였다라는 생각을 이제 떨칠 수가 없는데요. 그 경과가 이제 나올수록 더 그렇죠. 뭐 경보도 했고 전화해서 알려도 주고 뭐 이런저런 심지어 이제 시민들까지도 나서서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정치인들이 말을 또 잘못 얻는 일들이 있었죠. 원희룡 장관이 출장 돌아오자마자 여기 현장에 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자회견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뭐 오가는 차량들이 있었고 네, 수해 복구를 위해서 피해 주세요. 뭐 차 들어가야 한답니다. 견인 차량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이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또 빙축을 샀거든요. 예, 적절하지 못했고, 적절하지 사실 네. 못했는데, 그 좀 너무 사소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건? 그렇게 했는데 저도 조금 이게 요즘 생각을 하는 게 꼭 가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점에서는 처신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바깥에 대표는 있어서 우리가 그 가봤자 그 방해만 안 된다.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바깥에 머물겠다. 그건 처신을 잘한 것 같고. 옛날에는 그렇게 방문을 하는 것이 어떤 오히려 또 뭐 관심을 갖는다라는 표현이고 뭐 좋은 의미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요즘에는 가면 또 무슨 인쇄해 가지고 커다란 판을 준비하기도 하고 간다고 의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이 품이 더 드는 거고 하니 저는 오히려 그냥 그 서울에 있는 상황실에서 서로 원격으로 주고받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굳이 그런 어떤 사진 한 장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거기서 찍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꼭 그 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의 모습 보여주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거기서 직접 일하는 분들한테 폐가 되지 않게끔 바깥에 머물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거,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부처 저 부처 따지지 않고 좀 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일을 해준다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건 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바깥에 있었거든. 요번에 딱 보면 그죠. 대통령 바깥에 있었지. 원희룡 장관 거기가 있었어요. 아니, 국토부 장관이 거길 왜 가는? 그렇죠. 이해가 안 가거든. 국토부 장관이 거기 가서 왜 우리 국토가 유린당했나? 뭐야? 우리 국토에 지금 지뢰가 깔렸나? 그것도 아닌데 거길 왜 갔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당 대표는 미국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행안부 장관은 뭐가 돼 있는 겁니까? 행안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 거고. 벼었어요. 근데 한덕수 너무 많이 폈네. 총리는 원래 이거 허수아비잖아요,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원래 총리가 상황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여준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난이 딱 올까 두려워서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알리바이 만들러 간 거죠. 그런 가운데 무리하게 하다가 약간. 근데 다만 이제 좀 트리비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까짓거리 요만한 기사, 뭐 일단 기사 요 정도 나고 말면 되는데 이거를 또 엄청나게 부풀려 공격의 수조를 삼는 것도 한국 정치를 좀 너무 사소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렇긴 하죠. 사실 이번에 또 정쟁이잖아요. 이 수해를 주제로 또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서로가 뭐 무슨 재난을 정쟁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서로가 계속해서 날선 그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왕에 이제 저희는 이제 야당이니까 만약에 워딩이 이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윤석열 정부는 사고 수습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야당이지만 국가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행정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사실 뭐 오송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인재를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또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했어도 괜찮았지 않을까. 왜냐면 이 수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고 실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와중에 이런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서 또 골칫거리를 더하는 셈이니까 정치인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럴 때만이라도 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고 국회의원인데 좀 합심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을 볼 때 아마 네. 국민들 마음이 저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먹먹했던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아들이 gat혀 있거든. 거기서 전화를 거는 거야, 아내한테. 그 충격받을까 봐 아내는 여기 안 데려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아내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겠죠. 그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 마음 단단히 먹어.
포기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먹먹하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계속 그다음에 저 속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 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치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심정으로 뭐 발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공격하는 데 써먹는 거고. 대통령도 문제야, 대통령도. 참 황당하더라고. 완전 무슨 이권 카르텔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를 왜 굳이 붙일까요? 왜 굳이 사족을 붙일까요? 그냥 이제 담백하게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만 있어서도 충분했는데 굳이 뭐 보조금을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돈을 쓰겠다 하는 그러니까 식으로 다른 이야기를 끌어오잖아요. 그게 문제인 게 잘 보세요. 저 사람들, 국힘 사람들 마인드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설명하는 그 해석하는 그 프레임들을 한번 보세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은 태양광 짓느라고 산 마구잡이를 개발을 해가지고 피해가 더 커졌다. 두 번째, 4대강 보호 해체해서 홍수가 더 커졌다. 그다음 세 번째, 아니 그 국토부 소관을 갖다 환경부로 이관하는 바람에 이게 커졌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이권 카르텔이에요. 이것들이 딱 보게 되면 그 이권 카르텔로 이제 의미하는 바는 문정권 시절에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했던 평소에 했던 그 정치적인 공격들, 정치 공격 그 일환에 여기 이 수혜마저도 아무런 상관없잖아, 이것들은. 그마저도 이렇게 배치시켜가지고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소재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제정신인가, 이 와중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단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되거든. 왜? 작년에 수해 있었잖아. 그다음에 그렇죠. 작년에 용산 또 참사 발생했죠. 있었잖아. 자기가 뭐라 했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 못 지켰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만전을 기하게 했습니다. 얘기하고. 아니 그 피해자 나중에 이거는 뒷얘기예요, 지금. 일단 구조하고 그다음에 수습하고 나중에 뒷얘기거든. 그다음에 그 예산은 따로 있어.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그 이권 카르텔 없으면 이 사람들 피해자 보전 못 합니까? 보상 못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소모하는 거.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게 대통령 잘못이라고 누구도 얘기 안 해. 다만 대통령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 모든 책임들은 어디 대통령 그 책상에 있죠. 모든 책임이 여기서 멈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대통령이거든요. 완전 최고의 책임자잖아요. 국가 안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이거든요. 이걸 보호하는 게 안보예요. 그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그 50명이 이제 목숨을 잃은 사태거든요. 여기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앉아가지고 남 탓하는 거야. 또 이권 카르텔. 쟤들 때문이야. 쟤들 때려잡으면 돼. 근데 이번 사태에서 누가 이권 카르텔이야? 굴러온 돌이 이권이야? 아니면 흘러넘친 제방이 이권 카르텔이야? 난 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께서 이런 정치 공방 또 시작되는 걸 보면서 벌써 지긋지긋하실 것 같고, 사실 뭐 매번 이런 일 생기면 야당은 뭐 예견된 참사다, 그리고 여당은 불의의 사고다 하면서 또 제자리 걸음을 하잖아요. 크게 또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다 이제 법적 책임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누가 처벌받는 줄 알아요? 말단 공무원들이에요.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이고요. 자, 이거 지금 시스템이 다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행기를 배우잖아요, 비행기. 비행기 사고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5가지 치즈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즈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근데 다 구멍이 뚫려 있죠. 근데 딱 겹치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다 함께 막아줘요. 그래서 5장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 안 뚫리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고가 날 때쯤 되면 이게 구멍이 5개가 다 뚫려 있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뭐 행복청? 아니 거기 홍수 때 왜 홍수 때 거기서 공사를 해? 자연재방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근데 모래재방을 쌓은 거예요. 꼭 그랬어야 하느냐? 행복청에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전진단하면서 그때 부산 그 지하차도 사고가 먼저 있었잖아. 동일한 사고가. 그래서 이제 안전 점검한다시고 이제 보고를 하라 그랬는데 이건 2019년에 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미호천이 바로 옆에 있는데 3등급이었죠. 3등급이라는 거야. 그러면 예산 지원이 늦게 나오거든요. 왜냐 예산의 프라이어리티가 할 때면 1등급부터 지원이 나와서 여기에 이제 차단 장치가 설치되는 게 그 예산이 작년이 아니라 지난달에 통과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펑크가 나버린 거죠. 그 밖에도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버스 노선이 우회했잖아요. 버스 노선이 우회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사고가 난 지 9분 후에도 역시 여전히 그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찰도 문제인 게 신고가 2시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신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거기서 건설하는 사람이었어요. 공사장에 있는 사람. 이걸로 안 자기들이 된다고. 봐도 안 네. 된다는 거, 위험하다라는 거죠. 경찰에 전화를 걸었는데 경찰이 어디로 가냐면 그 지하차도가 2개가 있어요. 1호 지하차도, 2호가 있는데 2호가 문제인데 1호로 가버린 거예요. 뻥크가 여기저기 떨어져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단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개개인 사람들이. 그 매뉴얼이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만들어진 매뉴얼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기후 이변, 기상 이변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변이 아니거든. 이게 그냥 노말이 됐거든. 그죠. 그러니까 옛날 매뉴얼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가 새로운 매뉴얼을 만드는 거,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응 방법을 만드는 게 누구 윗대가리 책임이거든요. 그죠. 말단 공무원이 할 수 없죠.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찾는다. 찾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가 너 왜 안 했어? 왜 안 했어? 말단 공무원만 이제 보내버리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정부의 스타일이 색출해가지고 처벌하고 뭐 그렇죠.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지금 것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원인을 찾아서 진단을 하고 그래서 거기다 대책을 마련해서 그걸 시스템화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항상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도 항상 보면은 모든 문제를 범인 잡기예요. 나쁜 놈, 이제 카르텔, 건폭 그렇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놈 때려잡으면 돼. 그러니까 거기다가 검찰, 그다음 누굽니까? 감사원, 그다음 세무조사, 국세청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정치가 아니죠. 이건 국정을 운영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좀 빠르게 정치인들이 어떤 사건 사고를 또 몇 가지만 빠르게 짚어보면 김기현 당대표 경우에 이제 충남 청량군을 찾아서 위로했는데 또 자리를 떴을 때 한 시민이 정치인들 사진 찍고 가는 거 말고 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관행적으로 재난 현장 방문해서 포토타임 갖는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이 늘고 있다. 이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조금 지양을 해야 한다라는 거 좀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의 문재인 정부 탓,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권 카르텔 발언에 대해서 유승민, 이준석 뭐 이런 분들이 또 나서서 이런 조언을 한 참모는 잘라야 된다. 그래서 또 다툼이 조금 있었고요. 참모의 조언이 아니라 본인 생각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생각이에요. 네. 그냥 본인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세요. 죄송하지만. 봐도 너무 많이 이제 기대를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초기에 비해서. 참모 말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네, 들으시는 것 같지는 않고 또 그 와중에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유체 이탈화법 보면은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기에 꾸준히 상황을 모니터링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고 국민들 열받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이제 홍준표 시장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골프 친 것에 대해서 또그 질타가 있었을 때 뭐 국민정서법에 기대서 이렇게 하는 거 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 보면서 이 검사 출신 정치인들은 뭐 좀 사과를 할 수가 없나 도대체가 틀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본인도 2006년인가 그 얘기했어요. 그 골프 친 사람들 욕했거든. 그러니까 내로남불을 한 거죠. 그리고 아니 생각을 해봐. 그 폭우가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죽는다는 뭐 뉴스가 막 나오는데 거기서 골프가 치고 싶어? 난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다 결국은 이제 비가 와서 골프를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거는 골프를 더 이상 못 치니까 멈춘 거지. 이 사람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멈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꼭 이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오잖아. 안 굴러간대 공이. 그러니까 골프를 못 치게 돼서 멈춘 거지. 아 여기서 멈춰야겠다 싶어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안 쳐봐서 몰랐는데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김의겸 의원 그렇죠. 공평지하 차도로 몰아넣는 것이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그런 식의 비유에 또 갖다 사용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거 참 문제인 거. 수혜를 저희가 미리 예견을 하고 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걸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만큼 특히나 이런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런 시기에 좀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을 다 해야 하지 않는가? 또 이렇게 포토타임 가지러 쓸데없이 방문하는 일은 이제는 없어야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들도 했고요. 이런 거죠. 요번에 그 지하차도 있잖아요. 그 지하차도. 그건 아마 나름대로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것을 사실은 차단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바로 뭐냐. 옆에 미호천이 있고 그게 범람할 경우가 시뮬레이션이 안 된 거죠, 지금.
막아놨으니까 될 거라고 아마 생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단 말이죠. 지금은 뭐 그냥 왜냐하면 기상이변이라는 거 지금 기후 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기후가 극단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가물 때 엄청 가물고 더울 때 폭염. 엄청 덥고 그다음 추울 때도 엄청 춥고 이게 극단화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단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상황들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이런 걸 짜야 되고 그런 대책들을 이제 정의당 야당이니까 먼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향이 맞다. 왜냐 우리는 맨날 그래 범인 잡아가지고 처벌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똑같이 해서 또 인재다 맨날 나와 이것은 인재다. 그다음에 찾으면 말단 애들 몇 명 있고 그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처벌받고 나머지는 뭡니까 뭐 집행유예로 나오거나 아예 그냥 무죄로 나오거나 그때 사람들의 그 뭐랄까 마음 심정 분노한 마음들을 갖다 풀어주는 감정 해소용으로 사람 잡는 거 뿌닥거리 하는 맞아. 거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해는 좀 대비를 철저히 해서 넘어가나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장마 안 끝났어요. 또 온다고. 그다음에 또 태풍이 그죠. 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해야죠. 사실 이제 기후가 이렇게 극단화됐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기후 위기, 기후 재난 상황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걸 다 시민들이 알아서 일기예보 보고 혼자서 대비하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그 오송 지하차도 건에서도 공무원 그분이 조금 면피성 발언을 하신 것도 논란이 됐는데 뭐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내가 그 시기에 어디를 다닐 수 있겠어요. 이럴수록 국가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매뉴얼대로라는 게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있거든. 일본이 그래요. 그때 그 후쿠시마 터졌을 때 있잖아요. 저쪽에 이제 고립된 마을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생수도 안 간 거야. 길이 끊겼는데. 그래서 공무원한테 왜 너희들은 아무 일도 안 했느냐라고 했더니 매뉴얼이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문제는 뭐냐면 매뉴얼대로 해야지 나중에 처벌을 안 받아.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 법적 처벌의 기준이 그거보다 매뉴얼이거든.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람 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더욱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그러다 보면 관료주의로 가게 되거든. 그럼 그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건강, 시민들의 생명을 또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난 이런 식의 해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재난 시의 매뉴얼이라는 건 최대한 재량권을 또 보장하면서 급한 경우에 이제 하는 것들이니까. 어쨌든 매뉴얼도 지금은 낡았다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걸 갖다 예컨 청주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상황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고 거기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거기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사고가 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쳐나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앉아가지고 이권 카르텔 때려잡아 막 이런 거고 법무부 장관 바쁘겠네. 누가 일을 이렇게 하냐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